네, 세 번째 인지치료, 인지상담 세 번째인데요. 그 인지상담에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대상을 인식하고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결정한다. 이게 인지상담이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이렇게 수정하고 교정하는 게 인지상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이들하고의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업체라든가 학교 이런 데서 자주 활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차나 과정은 없지만 대체로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 자동사고, 부적응적인 자동사고를 인식하기예요. 이게 자동사고라는 게 automatic thought인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이게 항상 문득 떠오르는 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문득 떠오르는 멋진 아이디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론 백에 의하면 이러한 문득 떠오르는 이런 automatic thought, 자동 사고는 거의 90% 이상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문득 떠오른 그때 당시는 진실이고 매우 합당하고 딱 맞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거고, 또 이 automatic thought는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안 들어온다,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잘 되겠지, 친구하고 잘 지내겠지. 그런데 어떤 불길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걔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1시간, 2시간 돼도 예상하는 시간보다 늦으면 어디에 납치되고 잘못된 일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러죠. 그래도 또 서너 시간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사고는 꼭 나쁜 건 아니죠. 안 들어오는 아이를 이렇게 찾게 하고 미연에 이렇게 미리미리 방지하게 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동사고는 굉장히 안 좋은 문득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를 분노케 하고,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안과 이런 분노를 이렇게 잠재우는 쪽보다도 이런 불안이나 우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요소가 사고다 이런 거죠. 자동 사고라고 보는 거죠. 인지에서는요. 그 원인이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인 생각을 바꾼다면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인지상담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자동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문득 떠오르는 이 생각이죠. 근데 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사람들은 알아차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우울한 이 감정은 빨리 자각을 하는데 이 감정을 불러일으킨 이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뇌성 있죠, 뇌성. 뇌성이 있는데 이 뇌성은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꾸르릉 꽝꽝 하고 번쩍하는 번개는 그 다음에 뇌성이 구르릉 쾅쾅 울리죠. 근데 사람들은 구르릉 쾅쾅 소리는 빨리 인식이 되는데 번쩍하는 그 번개를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 나의 불안, 분노는 어떤 생각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를 불러일으킨 생각이 뭐지? 라고 이렇게 이 자동사고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인지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자동사고에 대해서 이게 나를 불안하게 했구나. 이게 나를 화나게 했구나.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했구나. 실패할 수도 있겠네. 너가 능력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인식하고 자각했다고 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번개가 일단 치면 내성이 꽈르릉 쾅쾅하기 때문에 이미 늦었죠. 물이 엎어진 뒤죠. 그렇긴 하지만 이 자동사고를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그 생각으로부터 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에 기반한 인지치료, 인지상담, MBCT 같은 이런 곳에서는 생각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생각에 대한 이 명상을 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하면 거리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분명하게 포착하고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을 알아차림해라. 알아가지고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알아서 분명하게 알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부정적 생각을 이렇게 소크라테스 문답을 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생각인가, 현실에 근거한 생각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패한 것 같다. 혹은 아버지가 술 먹은 것은 내가 공부도 잘 안 하고 동생들하고 싸우기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정당한지 그 생각이 현실에 근거하고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어떤 그 신념이나 심리적 도식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차곡차곡 따져보는 게 이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그 생각이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고 습관적인 그 어린 시절이라든가 그 전에 어떤 트라우마에 근거한 자동사고였다면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거니까 이것들을 현실에 기반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꾸자. 근데 생각을 바꾸려면은 생각을 그 자동 생각을 포착하고 그 자동 생각을 알아차림해서 의미 있고 건강한 그런 생각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대체로 그 생각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네 가지 이런 방식을 거쳐서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이제 인지치료, 인지상담에서는 이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구체적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작업을 우리들은 이제 자동사고 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 교육원에서는 자동사고 일지라는 말도 쓰지만 이게 인지치료, 인지상담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은 명상일지다 이런 말을 더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인지치료에서는 명상은 하지 않죠. 근데 명상과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이제 명상일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명상일지 여기 사례를 한번 볼게요. 명상일지를 쓸 때는 자동사고를 포착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생이나 고객들에게 이걸 작성을 하게 합니다. 이게 먼저 이거 쓸 때는요, 날짜하고 쓰고 사건 상황을 쓰고 그때 감정을 쓰죠. 그래서 상황은 퇴근 후 이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퇴근 후에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뇌송 소리잖아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막 화나고 짜증 난 거예요. 근데 인지 상담에서는 그러면 이 화가 나고 이 짜증이 어떤 생각에서 왔나, 어떤 번갯불이 번쩍했느냐. 그래서 그의 그 후속으로 뇌송 소리, 즉 감정이 일어났느냐. 이 감정은 어떤 자동사고에서 왔느냐. 이게 근거니까 그 자동사고를 이제 이렇게 포착하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니 왜 아내가 식사 준비하지 않지? 남편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피곤하게 일하고 왔으면 식사를 빨리빨리 준비해서 잘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식사를 준비를 하지 않는 거야? 남편을 무시하는 거야? 하는 이 자동사고가 탁 떠올랐어요. 문득 스치고 지나가죠. 근데 이 자동사고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 생각을 모르면 화에 끌려가죠.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쾅쾅 우르릉 하는 내성 소리가 그게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와 짜증을 쾅쾅 우르릉 하고 짜증과 화를 냈겠죠. 근데 그 전에 번개가 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화나고 짜증나지?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무시당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남편으로서의 그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그 자동사고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밑바닥에는 나는 마땅히 남편이고 가장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이런 밑바닥의 그 신념, 나는 가장이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도식, 이런 게 신념이 밑바닥에 핵심 신념이 있고, 이 신념으로부터 눈으로 저녁 준비 안 된 것을 보니까 아니 왜 저녁 준비하지 않는 거야? 이게 막 짜증이 난 거죠. 이걸 딱 알아차리는 게 자동사고입니다. 예, 자동사고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사고를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상은요, 이 순간에 눈을 감고 그 자동사고를 알아차리고, 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야 하면서 짜증나고, 그러면 눈을 감고 그 생각, 이 생각이, 이 자동사고, 왜 저녁 식사를 준비 안 해주는 거야? 이 생각이 화나고 짜증내고 했구나. 그 밑바닥에는 어떤 갈망이 있었지? 대접받고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 키, 신념, 믿음이 있었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합리적인 반응일까? 여기선 윈윈 전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윈윈 전략. 나도 승리자가 되고 아내도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는 거죠. 이걸 합리적 반응이다. 만약에 화내고 짜증내고 아내를 공격했다면 아내도 패배자가 되고, 공격한 저도 아내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서로 비난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패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윈윈 전략, 두 사람 다 이기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기는 전략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저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건보다도 그 사건을 해석을 바꾸는 거죠. 그 꿈보다는 해몽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오늘 아내는 의도적으로 밥을 저녁 준비한 게 아니고, 아내도 바깥에서 들어온 지 얼마가 안 됐다. 그리고 늘상 저녁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아내는 저녁 준비를 그동안 쭉 잘 해왔다. 오늘은 아내가 힘들어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꼭 반드시 내가 가장으로서 꼭 대접만 받아야 되느냐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박하기, 반성적으로 자기의 핵심 신념을 이렇게, 보통 이건 RBT, 그래갖고 앨리스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꼭 남편이, 가장이 대접을 받아야만 하느냐, 이렇게 핵심 신념을 이제 논박하기를 하는 거죠. 어떤가요? 그러면 바뀌죠. 오늘은 아내를 돕자. 그리고 식사 준비를 그동안 꾸준하게 해준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자. 그리고 오늘은 아내를 함께 저녁 준비를 함께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뜨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인지가 바뀌고 그래서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 준비를 아내하고 같이 하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사고라고 하는 것은 문득 일어나는 거예요. 덜컥수라고 그러죠. 바둑을 딜 때 꼼꼼하게 수를 전후 맥락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따라딘다고 그러죠. 덜컥 바둑 알을 놓는 경우를 덜컥수라고 그러고 혹은 상대방을 따라둔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둔다 이런 뜻입니다. 습관전돼서 덜컥 행동을 앞뒤도 따져보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thinking 사고방식은 너무나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요. 1초에 몇만 번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가 끝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덜컥 수를 두게 되죠. 근데 그 수가 모든 게 항상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게, 그래서 이걸 자동사고 일지라고 그러고, 여기에는 이제 명상하기가 없는데, 명상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모구소는 우리 교육원에서는 이제 이걸 명상일지다 그래가지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 명상일지를 꼭 이렇게 쓰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명상일지를 써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널리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지뿐만 아니라 인지 플러스 행동이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 행동 상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도 알아차림 명상과 통합한 인지행동 상담 MMI CBT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 인경스님 메디테이션 TV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먼저 친밀감 형성, 그 다음에 이 집단에 와서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과제를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은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이며 자극은 무언가, 이게 선행 사건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감정적 결과는 무엇이고 그 사이에 어떤 자동사고가 개입됐는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가 긴장이 됐으니까 이완 훈련을 하고 또 명상을 하고 또 의사소통 훈련, 또 자기 표현 연습,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을 각 차시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과제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 8회이기 때문에
팔회기 중에 이런 자기 스트레스 관리 또 감정, 우울이라든가 불안, 분노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인지상담 혹은 인지치료를 1, 2, 3 세 개로 나누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인지상담, 그 치료가 전체는 아닙니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사유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인간은 너무너무 나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강력한 발톱도 없고, 예. 그리고 이렇게 사자와 같은 강력한 이빨도 없고 치타처럼 빠르지도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인간의 그 본질은 어쩌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게 바로 이 인지상담, 인지행동이기 때문에 그 왜곡되고 비합리적 인지를 건강한 방식으로 바꾸고 그럼으로써 나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그 인간을 이해하는 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겨울이 왔고 산간에는 눈도 내렸고 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라고 저희와 함께 공부하게 됨을 저 역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